결혼하자 맹꽁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아빠는 그 사람 못 찾고 죽었지만 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찾을 거야. 구단수는 오드리가 몰래 생일 선물만 잔뜩 두고 떠나자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오드리와 오해를 풀 마음은 없었지만 아직 원망을 충분히 쏟아붓지도 못했는데 오드리가 종적을 감춰버리자 오드리가 20년 전에 구단수를 버리고 갔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단수는 오드리에게서 2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리움인지 원망인지도 모를 답답함이 밀려왔는데요. 오드리가 떠난 건 구단수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보호자 노릇하지 말라며 냉랭하게 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황익선의 요구도 있었을 것 같아서 오드리가 간 곳을 황익선에게 물어보려고 찾아갔는데 황익선은 절대로 오드리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구단수는 더욱더 오드리를 찾아서 자꾸만 자신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익선은 오드리가 떠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는데 구단수가 구해준처럼 오드리에게 집착하는 반응을 보이자 초조해졌고 서덕수에게 오드리를 찾아내서 구단수를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단수는 오드리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드리를 찾아서 구단수 자신이 먼저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이라고 하자 맹공이는 오드리가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라면서 찾아서 모셔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구단수는 할머니 황익선 외에는 오드리에게 모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구단수의 생일 때마다 옷을 만들어서 보관해온 오드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아닌가. 오드리를 다시 찾으면 그 감정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도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면 맹공이 말대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드리는 구단수에게 자신을 잊어버리고 구단수가 모르는 곳, 구단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고 떠났는데요. 맹경태는 오드리가 수선집을 정리하고 떠난 것에 책임감을 느껴서 구단수가 오드리를 찾으려는 것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습니다. 한편 맹공이는 서민기가 강진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로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서민기에게 강진아와의 사이를 분명히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서민기는 강진아에게 협업을 중단하고 혼자서 프로젝트를 해나가겠다고 하자 강진아는 서민기와 맹공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정주리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주리는 고에게 명품백을 자주 선물하는 강진아와의 관계를 끊기가 어려웠고 강진아가 맹공이에 대해 서민기 앞길을 막는다며 흉을 보자 덩달아 맞장구를 쳤는데요. 맹공이는 집까지 찾아와 시어머니와 자신을 이간질시키는 강진아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맹공이의 그런 모습이 정주리는 못마땅해서 야단을 쳤는데 마침 강명자는 공이에게 줄 잉어찜을 직접 가져다 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강명자는 맹공이가 왜 사고가 날 뻔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서민기가 병원을 찾아오지 않은 것도 서운한데 정주리가 집에서 맹공이를 쥐잡듯이 잡는 광경을 직접 보고 나니 맹공이가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된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회사 일에는 영 까만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우스워 보여. 너 민기 앞길 계속 방해할 거면 회사 그만둬라. 그냥 집에 있어. 정주리는 강진아가 한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맹공이에게 전업주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공이가 회사를 관둬? 대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온 강명자는 정주리의 언성이 집안에 가득 찬 것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공이가 뭘 잘못했다고 회사를 관둬라 마라 네가 참견이야? 정주리는 강명자 너 어떻게 들어왔어? 도둑이야 뭐야? 너 연락도 없이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니니? 정주리의 말에 강명자는 기가 차서 야 쌍숙이 네가 지금 나보고 도둑이라고 했냐? 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지. 아무렴 내가 담을 넘어서 왔겠어? 사돈 보고 다짜고짜 도둑이라고 하는 네가 경우를 따질 군번이니?
너 맨날 이러고 내 딸 잡고 살고 있었던 거야? 우리 공이가 무슨 흠잡힐 일을 했다고 이러는 건데? 하고 말하자 정주리는 너는 네 딸이라고 다 옳은 줄 아니? 내가 오늘은 참다 못해서 얘한테 야단치고 있는 거야. 너나 나나 얘한테는 부모나 마찬가지야.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네 딸이라서 고깝게 들리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이럴까? 얘가 네 딸이 내 아들 앞길을 얼마나 막고 있는 줄이나 알고서 이러는 거니? 하자 강명자는 우리 공이가 왜 지 남편 앞길을 막아? 너도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강명자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주리는 네 딸이 지 남편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도와준다는데 내가 열이 안 받게 생겼니? 어떻게 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지 남편보다 일 더 잘해서 뭘 어쩔 건데? 민기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뻔히 알면서 남편 뒤통수를 지는 며느리가 내 눈에 곱게 보이겠니?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다.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네 딸 공이는 누구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자 강명자는 아무리 그래도 힘겹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라는 게 말이 돼? 공이야, 네 시엄마가 하는 말이 맞아? 너 네 남편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는 거야? 하자 맹공이는 엄마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 팀을 나눠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맹공이가 말을 계속 하려 하자 정주리는 너 변명하려는 거니? 공이가 민기를 안 도와주니까 민기 도와주는 팀장이 날 찾아와서 공이 설득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어. 어떻게 남보다 더 못해? 정주리의 말에 강명자는 방금 전까지 대문 앞에서 만난 그 팀장이 서민기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주리는 강명자에게 나 네 딸한테 서운한 거 많아도 참은 거 너도 알잖아. 내가 요리 솜씨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내 허락 없이 다 빠지 음식 사간 것도 아직 속에 맺혀 있는데 내가 시교실이나 다니고 민기 회사 일에는 까막눈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 그리고 너는 딸을 시집 보냈으면 더 이상 참견 좀 하지 마. 대문 열려 있다고 막 들어오는 너 그거 정말 무식한 행동이야. 하자 맹공이는 그만들 좀 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왜 오신 거예요? 하자 강명자는 나는 네가 이러고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런 분위기에서 태교는 제대로 하겠니? 네 아버지가 너 몸 보양하라고 잉어찜을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구박을 받고 사는데. 강명자가 정주리에게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는 중에 서민기가 퇴근을 하는데요. 장모님이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묻자 강명자는 왜? 내가 모hul대라도 왔나? 모자가 무슨 나쁜 일 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어쩜 그렇게 똑같아? 자네는 공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왜 퇴근 시간이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 공이가 병원에 있을 때 뭐 하느라고 연락이 안 된 거야? 나 정말 자네한테 서운하네. 하자 서민기는 어머니, 그때는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하자 강명자는 우리 공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 손주 잃을 뻔했어. 그런데 자네는 무슨 용무가 그리도 바빠서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나? 공이 저개지 속을 엄마한테도 말을 잘 안 해.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키다가 안 넘어가면 그제서야 털어놓는 앤데 그렇게 속 깊은 애가 뭘 잘못했다고 자네 엄마가 우리 공이더러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하자 서민기는 정주리에게 어머니 공희 씨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자 정주리는 민기야, 너도 정신 좀 차려. 공희가 너와는 반대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서민기는 강명자를 겨우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냈고 맹공이에게 회풀이를 합니다. 공희 씨, 장모님과 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 거 알면서 집으로 부른 거야? 자꾸 나와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안 좋잖아. 하자 맹공이는 오늘 일은 강진아 팀장님이 발단이 된 거예요. 어머님이 강 팀장님이 주시는 선물 매번 꼬박꼬박 받으시고
강 팀장님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믿고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이 드는데. 하자 서민기는 강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난 오늘 강 팀장한테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말자고 통보를 했어. 공희 씨가 오해할까봐 내 프로젝트에서 강 팀장을 아웃시켰다고.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이에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자 맹공이는 강 팀장님을 제외를 시켰다고요? 그럼 팀장님 혼자서 그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드실 텐데 전 강 팀장님 아웃시켜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두 사람이 선을 지켜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맹공이는 강진아가 그래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서민기는 공희 씨 참말 이상하게 한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강진아 팀장이 보기 껄끄러워서 선을 지켜달라는 말로 날 통제한 거 아니었어? 같이 일은 하되 뭘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고 공희 씨가 이러는 건데. 나랑 강 팀장이 같이 있는 거 보고 사고가 났다고 했지. 우리가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 사고까지 나. 공희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강 팀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니.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해? 선 지켜달라는 말은 같이 일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공희 씨 정말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네. 서민기는 외투를 집어 던지며 화를 내었고 맹공이는 서민기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의 뜻을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팀장님과 강 팀장님, 일을 같이 하시되 신체 접촉을 하지 말란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하자 서민기는 공희 씨 정말 웃긴다. 공희 씨가 느끼는 불편한 시선 나는 못 느끼는 줄 알아? 공희 씨가 구단수랑 통화한다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내가 초라한 줄 알아? 공희 씨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어머니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든지 해. 난 공희 씨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공희 씨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어? 공희 씨가 거절한다면 나도 앞으론 공희 씨 충고를 새겨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앞으론 각방 쓰자. 이런 기분으로는 공희 씨랑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일하는데 지장만 있을 뿐이야. 하자 맹공이는 팀장님은 어떻게 혼자 기분대로 행동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으세요. 사고가 나던 날도 제가 외근을 나가기 전에 제 몸 상태 한 번이라도 궁금해서 물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경쟁에서 이길 생각만 가득하셔서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하자 서민기는 아마 구단수가 항상 맹공이 옆에 있을 거란 생각을 했나 보네. 공희 씨가 나보다 구단수를 더 믿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나는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구단수가 공희 씨 구해줘서 구단수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이나 할 줄 알았어. 천만에 난 공희 씨도 구단수를 정리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회사를 그만두든지 강 팀장처럼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든지 나한테 신뢰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서민기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맹공이는 아랫째가 더욱 묵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모모야, 아빠가 잠깐 엄마한테 화낸 거지.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도 놀라지 말고 잘 있어야 해. 맹공이는 구단수와 정말 인연을 끊어야 하나 갈등이 됩니다. 구단수는 오드리를 찾기 위해 시내를 안 뒤져본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맹경태는 구단수에게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수선집 가게가 곧 나간다고 그러더라. 단수 네 생각은 어떠냐? 그 자리를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오드리 씨는 연락이 안 되니 말이다. 하자 구단수는 그 가게 제가 인수하려고 해요. 오드리 사장님을 찾아서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하자 맹경태는 어디 갈 만한 데라도 알고 있는 거냐? 할머니한테는 물어본 거요. 하자 구단수는 저나 할머니가 아는 곳은 가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묘소에도 다녀간 흔적이 있나 가봤는데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찾아서 원망을 하든 뭘 하든 제가 먼저 끝내려고요. 구단수의 말에 맹경태는 단수야. 오드리 씨는 내가 찾으마. 하는데 구단수는 아저씨가 왜요? 아저씨가 절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자 맹경태는 단수야. 내가 오드리 사장님한테 빚을 진 게 있어서 그래. 그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좀 더 신경을 써드릴 걸 그랬다. 구단수는 맹경태가 오드리를 찾아주겠단 말에 의아함을 가집니다. 맹경태는 오드리가 갈 만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꽃산마을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아냐, 단수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고 했으니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나 오드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곳을 찾아가면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맹경태는 오정은의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갔지만 납골당에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장례식장 관리자는 맹경태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주는데 오드리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조문객 받는 것도 사양을 한 데다가 장례일자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맹경태는 오드리가 구단수 외에는 가족도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인근의 강변에서 낯익은 여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드리였는데 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곳에서 구단수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탈진이 된 상태로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드리 씨, 맹경태는 오드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고 구단수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구단수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맹경태는 맹공이에게 연락을 하는데 공이야, 오드리 씨를 찾았다. 그런데 단수가 전화를 받지 않네. 뭔 일 있는 건 아니겠지? 하자 맹공이는 사장님을 찾았다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단수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맹공이는 구단수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서민기는 맹공이가 구단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맙니다. 공이씨, 무슨 일인데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야? 구단수랑 공이씨 사이에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이런 사적인 전화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한 거 잊었어? 하며 맹공이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합니다. 맹공이는 팀장님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단수한테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고 휴대폰을 달라고 손을 뻗는데 서민기는 맹공이를 과격하게 뿌리쳤고 맹공이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공이씨, 정신을 차린 서민기 앞에는 맹공이가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져 있습니다. 팀장님, 우리 아이가... 맹공이는 결국 아이가 잘못되고 말았고 서민기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맹경태는 구단수와 어렵게 연락이 된 후 오드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맹경태는 오드리가 죽을 결심을 한 것 같다며 구단수 앞에 과거의 일을 털어놓게 됩니다. 단수야,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오드리 씨까지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었다.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네가 오드리 씨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오드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이곳저곳 쫓겨다니느라 널 돌보지 못한 죄가 있을 뿐이지. 네 아버지는 죽는 순간에도 오직 오드리 씨 생각뿐이었다. 구단수는 구혜준이 그렇게 사랑한 오드리를 황익선이 싫어하는 이유가 부모 잘못 둔 것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황익선은 오드리를 찾아 더 먼 곳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서민기는 맹공이가 맹경태와 나누는 전화 내용을 듣고 황익선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구단수가 엄마를 찾는 걸 황익선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황익선의 눈밖에 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야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구단수를 이길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단수가 오드리를 만나러 가는 것을 서덕수와 황익선도 미행을 하게 되는데 황익선은 오드리 앞에 나타나서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살아났냐며 하루라도 빨리 구해준 옆에 가버리는 게 단수를 위해 나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단수는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황익선에게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